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그냥 슬슬 묻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쵸. 했는데 예. 이듬해 2019년 말부터 다시 이 사건이 불타오릅니다. 이 사건이 불타오르게 된 거는 이제 황운하 씨 이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황운하 씨 이력을 한번 보시죠. 황운하 씨가 네네. 저 뭐 62년생 대전 출생이고 경찰대학 1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제 2017년부터 울산지방청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나서 2019년에 대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 만들어 놓고 대전으로 간 거네요, 자기는. 네. 2019년 대전으로 갔고 대전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 저 출마 선언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일종의 물을 먹는다라고 해갖고 뒤로 빠져 있게 되죠. 개발 원장이 되고 출마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그때 이제 좋은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울산 선거 공작에 개입됐다 하는 수사 의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황운하 씨는 원래 인재개발원장을 가고 나서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선거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사표 내면 안 돼. 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사표를 안 받아준 겁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황운하는 경찰인 신분인 상태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 과정 자체도 황운하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면밀히 시간순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정권이 혹은 권력이 청부 수사를 했던 경찰을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느낌이 저는 저기서 굉장히 심하게 와닿거든요.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송철호 씨가 결국 청와대 개입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2019년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수사들이 시작이 되고 되죠. 검찰이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검찰이 원래 이 사건 참 이상하다. 이 사건이 정말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사건을 경찰이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소문이 울산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 내용을 계속 들춰보고 있었는데 황운하 씨가 울산 청장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운하가 대전으로 옮기고 나서 검찰이 다시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 일부에서 숨겨놓고 안 줘도 되는 자료를 검찰에다가 준 겁니다. 황운하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11월 뭐 이럴 때 이제 청와대의 백원우 팀이 움직여서 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 하는 기사들이 속속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고래고기도 그때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2016년, 17년에 밍크 고래고기를 잡아서 팔려고 한 일당을 경찰이 잡습니다. 그런데 밍크 고래고기는 팔아서는 안 되는 희귀종 보호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걸 압수해갖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사건은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됐고 그런데 이게 고래고기는 창고에 넣어놔도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가 내 재산을 검찰이 강탈해갖고 이게 지금 저 창고에 썩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무슨 투서를 하고 뭐 소송을 낸다고 했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산 경찰하고 울산 검찰이 완전히 세게 붙은 사건이에요. 고래고기 갖고 싸웠군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청와대에서 백원우 팀이 현장에 수사관을 보냅니다. 그렇죠. 비공식 특감 반원들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울산에서 고래고기 갖고 싸움이 났는데 왜 청와대에서 특감반을 내려보낼까요? 검찰이 이 대목에 집중을 한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신들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잖아. 당신네 지금 울산시장 선거 그 황운하 동원해서 수사 청부한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 확인하러 보러 왔던 거잖아. 라는 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실제로는 울산 선거 조작 사건하고도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에 당시 백원우 별동대원으로서 울산에 내려갔던 그 검찰 출신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사를 받아요. 수사 선상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올라가지고 있다가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당신은 동부지검이나 딴 데 나가 있었는데 당시 행적을 가지고서 계속 조사를 받고 본인이 검찰 수사관인데
불러가지고 소환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네. 스스로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예, 스스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 죄송합니다. 라는 자기 자필 메모를 남기고 네. 스스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스스로 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이거 진짜 뭔가 있다. 네. 검찰 수사관이 도대체 왜 갔는지 고래고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죠. 고래고기 때문에 갔으면 가가지고 검찰이랑 경찰이랑 고래고기 소재 가지고 권한 가지고 뭐 네. 다툼이 있었다. 네. 그건 뭐 단순한 거잖아요. 네.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됐다는 증거죠. 그때 그 수사관이 마티스에서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자살이 아니라 자살 당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막 나왔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살짝 돌려서 기억을 해보시면 이 사건이 야 이상하다. 그러면은 백원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백원우는 누구냐 하면은 정말 노무현의 충성맨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이 백원우예요. 백원우 씨는 그렇죠. 정말 유명한 일종의 친노 그룹의 행동대원, 행동대장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울산에 내려갈 수 없으니까 자기 감찰 반원을 내려보냈다라고 그렇죠. 지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소환되기 전날 2019년 12월 1일 날 소환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11월 30일 날 밤에 심야에 마티즈에서 그때 무슨 가스 연탄이었을 거예요. 번개탄. 그걸 피워놓고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에 뭔가 권력 최상층부가 개입되는 정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당시 김태우 특감반은 있습니다. 또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김태우 씨의 그 증언도 있습니다. 내가 당시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 이게 폭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문서에는 바로 아마도 저 당시 내려왔던 사람들의 수사 보고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향 보고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 그걸 봤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운하 청장이 등장하는 보고서를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청와대는 지방자치 선거 거기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재인 청와대가 똘똘 뭉쳐갖고 울산 지역의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19년 그 12월 요 무렵에 이 사건이 완전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야 문재인 청와대가 이 선거에 얼마나 개입을 한 거냐 해갖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막 불타오르니까 관련자들이 잇따라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 중에 들어간 그래픽만 보시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문 대통령은 침묵. 제목이 위에 있죠. 청은 언론에까지 화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통령 의혹이 저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악랄했으면 수사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겠냐라고 그다음에 언론들이 얼마나 이 사건을 갖고 부풀리기를 하고 압박을 주면 이 사람이 자살했겠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저 말 저때 했던 사람들 지금 오늘 어저께 1심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시죠. 그런데 쭉 보십시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별동대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 백원우 별동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가 그분 아까 저희가 방금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 그분이 돌아가신 지 바로 다음 날 한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경찰 이첩 후에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적 없다. 그렇죠. 관여 안 했다. 우리는 저것도 되게 웃긴 게요. 저 첩보를 받았는데 저 첩보를 정당 관계인이 아닌
마치 일반인한테 받았다라고 당시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거짓말이에요. 저거를 첩보를 한 사람은 송병기라고 김기현 관련 뭐 김기현 시장의 부시장이었죠, 실제. 네. 비리첩보다라고 해서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시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송병기 씨. 오늘 3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박범계 씨 뭐라고 얘기했나요?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이 네. 문서로 제보됐다. 네. 즉 김기현 관련 비리가 문서로 제보됐고 그거 외엔 한 게 없다라고 예. 이제 실드를 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저기 있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들은 사무실을 달리 쓰는 별동대가 따로 있었는 걸 예.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방선거 전으로 9번 보고받았다. 또 말을 또 바꾼 거. 자기들끼리도 네. 말이 또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노영민 실장은 별동대는 또 없었다라고 했다가 또 백원우는 후속 조치 보고받은 적 없다 그랬는데 또 노영민 또 다른 데서는 보고는 한 9번 받기는 받았어. 뭐 보고까지는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백원우는 없다고 하고 박근계는 스스로 말을 또 바꿉니다. 네. 당시에 뭐 비리 제보가 있었다라고 했다가 네. 그거 보니까 기자회견문이었지 제보는 아니었다. 당시에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네. 뭐 일종의 흑색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건 뭐냐면은 송병기 씨 수첩을 갖고서 제보를 네,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사건은 당시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의 연관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네. 했는데 검찰은 처음에 이제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두고 보면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야, 지금 대통령 친구, 대통령의 평생 소원이라던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러면은 백원우, 그다음에 행정관 네. 이 사람들만 뛰었겠느냐. 그럼 얘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뛴 거냐. 그러니까요. 이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어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네. 뛰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이유가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구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소원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내 친구 예. 송철호가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 네. 그거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지시가 아니라 네. 나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희망사항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최고 권력기구가 지방의 선거제도에 개입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유린이고 국정농단이에요, 이거. 실제로는요.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요. 만약에 제대로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늦추지 않고 이 재판의 속도를 냈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1심 판결이 이미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당했어야 되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울산시장 재보궐선거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시장은 임기 다 마치고 네. 심지어 다시 재선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네. 재선 도전해서 이제 떨어진 거죠. 네. 아니 대통령이 선거를 오염시킨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미리가 문재인을 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딱 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실제로도 나왔었거든요. 사건 초기부터. 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서 봐줄 사람은 많이 봐줬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올라간 재판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미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감옥 가지 않은 기억나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있는데 이성윤 네. 서울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사팀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네. 동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딱 지고 앉아가지고 왜냐면은 뭐 영장을 하거나 수사가 네. 진행이 되려면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예. 제가 기억하는 것만 진짜 여러 차례예요. 갔더니 지검장이 퇴근해 버렸더라. 맞아요. 그래서 일단 김미리 부장판사만 재판을 네. 지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수사 단계에서도 맞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 기소한 단계에서도 네. 계속 늦춰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성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황운하 씨는 억울할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내재적 접근을 나는 니네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왜 시킨 놈들은 기소 안 하고 나만 내가 뭐 국회의원 빠지 하나 단 게 그렇게 큰 중죄냐?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운하는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1심 나왔는데 네. 열심히 소셜미디어 단톡방에 네. 검찰의 탄압이다. 그렇죠. 그렇지 여전히 그런 얘기 하고 있답니다. 황운하 씨가 이 정부 들어서 검찰 독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검찰 독재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마약 수사하면은 마약 수사한다고 땡깡 부리고 그러네요. 비리 수사하면 비리 수사한다고 땡깡 부리고 모든 수사마다 땡깡을 부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라고 주장한 데는 본인의 이런 리스크가 사실은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 네. 계속 그러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주당을 만신창이로 끌고 가고 있다면 이 사람 역시 자기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독재라고 규정하고 지금 일종의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황운하 씨는 생명 연장을 하려면 결국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수사를 피해 나갔다면 이번 또 이제 공천 받아야 돼요. 근데 원래 지금 이게 보면은 지난 5월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별 당규를 총선 관련 특별 당규를 통과시켰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적격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1심에서 실형, 징역 3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공천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적용이 되면 자기가 공천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이게 딱 걸린 가불기라는 거에 걸렸대요. 가드 불능 기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거 가지고서 재판부를 비판할 수도 없고 아무 말 못하고 있대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맞습니다. 오롯이 황운하 실형 받았지만 공천 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또 민주당에 또 재판받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맞습니다. 다 줘야 되는 판이에요. 안 주면 이재명 대표도 못 받으니까. 이게 지금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판단하는 이 수사와 이 판결의 문제는 핵심 인사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동대원들만 지금 처벌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조국하고 임종석 말하는 거죠? 조국, 임종석 그다음에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 당시에도 검찰문에 보면 검찰이 쓴 기소 내용을 보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적시해서. 그래놓고서도 기소는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수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재권자들 아닙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해왔는데 이거는 그냥 의견만 넣고 기소는 빼지. 대신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 하니까 됐잖아. 이 정도까지만 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 아마도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이 곳곳에 지키고 앉아있는 정치 검찰들. 맞습니다. 이게 정치 검찰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윤석열 팀이 당시에 정치 검찰이 아니라 그때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았던 사람들이 정치 검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서울 고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텐데요. 고검에서는 고검에서는 이 조국 그다음에 임종석 그다음에 이광철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입장 정리하지 않고는 그다음에 그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궁극점에는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저희도 이제 복귀가 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기소나 이걸 막고 있으니까 그럼 중앙지검장 건너뛰고 총장이 직접 그 팀들 모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 기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 그때 박범계 추미애 이래 있었겠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예. 당시 수사했던 팀들을 그냥 공중 분해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공중 분해시켜 가지고 누굽니까? 이게 갑자기 그 수사했는데 지금 강백신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뭐 통영지청 뭐 여기 발령 나가지고 재판될 때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권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를 또 완전히 방해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맞습니다. 아, 여러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어저께 1심 판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시작이다 맞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한 나라의 청와대가 한 도시의 지방도시의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결국은 그게 대통령까지 개입된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건을 벌려놓고 무사히 퇴임을 했는데 뒤늦게라도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냐. 네. 다행인 것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사실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미 다 지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개입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간인끼리 무슨 뭐 민간인 선거운동원이 무슨 뭐 짜장면을 사줬다 뭐 이런 경우라면 6개월이지만 그게 아니라 공직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이것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임종석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수사의 끝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 6개월 뭐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지금 1년 넘었는데 이제 재판 시작했잖아요. 안 지키고 있고